근데 이 부분은 조금 좀 조심스러운 부분인데, 용어 정의가 우리나라도 뚜렷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제가 생각하는 등산과 트레킹의 차이점을 설명해 드릴게요. 우리나라에서 이제 등산은 어떤 산이 있으면은 그 산에서 가장 높은 봉우리, 정상을 찍고 내려오는 거에 이제 초점을 맞춰서 가정보다는 결과, 내가 그 산의 정상에 올라가서 정상을 밟았다라고 하는 거기에 초점이 좀 맞춰져 있다라고 그러면 트레킹은 정상을 굳이 안 가도 되고 그 산의 주변에 아름다운 풍경이라든가 뭐 사찰이라든가 아니면 결국에는 내가 보고 싶고 내가 어디에서 머물고 싶다라고 하는 장소를 찾아가서 찾아가는 걷기 여행이 저는 이제 트레킹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크게 구별하자면 어떤 산 정상을 꼭 반드시 가야 되느냐 안 가야 되느냐 아니면 그 산자락의 둘레와 산자락을 걸을 것인가, 이런 점이 차이점이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트레킹 같은 경우에는 어떠한 정상을 목적으로 하지 않잖아요. 내가 보고 싶고 느끼고 싶고 머물고 싶은 장소에 찾아가서 내가 그 풍경을 보면서 힐링하는 거, 그게 주가 되기 때문에 내가 자연과 더불어서 힐링될 수 있는 시간들을 가질 수 있다는 거, 그게 가장 큰 매력이지 않을까 싶어요. 강도는 확실히 등산보다는 좀 낮을 수밖에 없죠. 그리고 이제 트레킹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산 자락에 둘레길을 걷는 거, 그것도 트레킹 범주에 들어가고, 또 산 정상을 가지 않더라도 산 6부에서 7부 능선까지 걷는 거, 그것도 트레킹의 범주에 들어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등산보다는 강도는 분명히 낮다라고 생각이 돼요. 등산을 하면서 이제 올라갈 때나 내려올 때는 이제 본인 스타일대로 뭐 고르시면 되는데, 바위면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미끄럽거든요. 그래서 바위에서는 가능한 바위 접지력이 좋은 등산화나 트레킹화를 신으시는 게 좋고, 그 다음에 등산화하고 바위면하고 접촉면이 많으면 많을수록 바위에서 미끄러짐이 덜 하거든요. 그래서 발바닥이 가능한 바위에 많이 붙게 해줘야 되는데, 이렇게 해주기 위해서 발바닥을 11자로 해서 내려오는 게 조금 더 유리합니다. 그렇게 되면 바위하고 접촉면이 많아지기 때문에 발이 조금 더 덜 밀리게 되거든요. 그래서 내려오실 때는 요 점을 좀 주의하시면 되고, 그다음에 비탈길에서 내려오시다가 뭐 잔돌이라든가 그다음에 흙길이 좀 미끄러워서 뒤로 넘어지는 경우에는 저는 배낭을 매시면 좀 더 유리하거든요. 넘어지는 거를 안 넘어지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정말 내가 조심하는 수밖에 없고, 혹시라도 넘어졌을 경우에는 내가 내 몸을 보호해줄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한데, 저는 그게 이제 배낭이라고 생각을 해요. 뒤로 넘어질 경우에 배낭이 완충 장치를 해주기 때문에 내 몸이 곧바로 땅바닥에 떨어지지 않고, 혹시라도 땅에 뭐 돌이 있거나 그럴 경우에는 내 몸이 다칠 수도 있는데 배낭이 먼저 떨어지기 때문에 배낭이 내 몸을 보여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주 작은 배낭이라도 꼭 좀 메고 다니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신발을 굉장히 중요시 여깁니다. 우리가 걷는 행위가 굉장히 우리에게 즐거움과 행복, 그다음에 건강을 챙겨다 주는데, 저는 그 밑바탕에 좋은 신발을 신어야 된다라고 꼭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이 좋은 신발이라는 개념이 비싼 신발을 말하지는 않습니다. 저도 신발이 여러 컬러가 있는데 적당한 장소에 적당한 신발을 신거든요. 제가 가볍게 둘레길을 걷는다라고 하면은 운동화 형태의 트레킹화를 신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바위지대를 내가 좀 지나가야 된다면은 당연히 밑창에 접지력이 좋은 신발을 많이 신게 됩니다. 그리고 이 신발 같은 경우에는 발볼, 발 밑바닥 부분, 이 부분을 발 모형이라고 하는데, 이게 자기하고 맞아야 되거든요. 이 발 모형하고 자기 신발하고 맞지가 않으면 굉장히 불편함을 느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신발 같은 경우에는 꼭 신어보고서 선택을 하시고, 그 다음에 그 트레킹 장소별로 시기에 적정한 장소별로 신발을 선택하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그 다음에 중요시 여기는 것이 스틱입니다. 우리가 요즘 100세 시대를 말하잖아요. 우리가 100세 시대까지 충분히
열심히 걸을 수 있을 텐데 그러려면은 무릎 관절이 튼튼해야 되는데 신발과 스틱이 무릎에 가해지는 충격을 완화시켜줘서 무릎 관절을 이제 보호해 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스틱은 반드시 좀 불편하시더라도 내리막에서는 스틱 사용을 꼭 하셨으면 좀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배낭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아주 작은 거라도 하나씩 꼭 메고 다니시는 것이 혹시라도 엎어지거나 자빠지거나 아니면은 또 넘어지거나 하는 경우에 내 몸을 이제 보여줄 수 있는 도구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돼서 꼭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단순히 트레킹을 걷는 거라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좋아하는 것을 찾아가는 과정이라고 좀 생각을 해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예를 들어서 남한산성의 길이 예쁘다고 그러면은 남한산성 서문에서 서울 63빌딩 쪽을 바라보는 풍경을 내가 기대하고서 걷게 되면은 그 아름다운 풍경의 기대감 때문에 15분에서 20분 정도 걷는 행위가 그래 내가 이 정도는 걸을 수 있지 이러면서 할 수가 있는 거고, 단순하게 걷기보다는 내가 걸음으로 인해서 아름다운 풍경을 만날 수 있고, 그리고 또 남한산성 같은 경우에는 아름다운 소나무 숲길이 있잖아요. 소나무 숲길에 자연 숲길 속에서 내가 그 산림욕을 즐기면서 걸을 수 있는 행위들, 그런 것들에 포인트를 두면은 오히려 걸으면서 내가 걷는 행위를 통해서 내가 보고 느끼고 즐길 수 있는 것들이 풍성해지기 때문에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하시면 그냥 이런 트레킹이라든가 이런 것들 행위가 더 즐거워지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간단하게 또 동해 바다를 갔을 때 예를 들어서 동해 이제 안목, 강릉 같은 경우 안목 커피 거리가 있잖아요. 여행으로 안목 카페에서 안목 해변과 동해의 푸른 바다를 바라보는 것도 좋고, 또 안목 해변에서 경포대까지 그 해손길이 상당히 아름다워요. 바다에서 넘어오는 그 바람을 막기 위해서 방풍림으로 조성한 길인데, 그 길을 걷다 보면은 파도 소리, 그 다음에 방풍림이 전해주는 그 소나무 향과 소나무가 이제 바람에 부딪히는 그 소리들이 상당히 아름답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그냥 가볍게 여유롭게 걷다 보면은 걷는 행위가 꼭 굳이 나쁘지만은 않구나. 그리고 내가 또 걷다 보면은 또 이러한 풍경을 내가 볼 수 있구나. 뭐 이런 느낌이 드시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저는 트레킹 자체가 뭐 장비도 그렇고, 그다음에 내가 뭐 특별하게 뭐 준비해야 되는 것도 사실은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내가 무엇을 보고 무엇을 느끼고 또 어디에 머물고 싶은가에 대한 테마를 잘 선정을 해서 걸으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거든요. 내가 호수 둘레길을 걷고 싶다라고 하면은 호수 둘레길 가벼운 코스들을 걸으면 되고, 내가 문화유산에 관심이 많아서 사찰과 사찰을 이어주는 길을 걷고 싶다라고 하면 또 사찰과 관련된 둘레길을 걸으면 또 될 거고요. 그리고 내가 좀 더 나는 이것보다는 다이나믹한 활동적인 좀 길을 걷고 싶다라고 하면 좀 전에도 말씀드렸던 동해 두타산 배틀바이라든가 또 이런 코스로 또 선정해서 걸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저는 그냥 가볍게 시작하셔도 좋은데 테마를 갖고 시작하시면 더 재미있고 즐겁게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떤 취미든 결국에는 자기가 즐기는 거를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는 거, 내가 좋아하는 관심사에 포인트를 맞춰서 트레킹을 시작하신다라고 그러면은 아마 계속해서 이런 트레킹 길들은 계속해서 이어지기 때문에 즐길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어쨌든 뜻하지 않게 지금 여행 크리에이터, 또 여행 작가, 또 강연을 하면서 지금 여행과 관련된 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는 우리나라의 좀 더 아름다운 여행지 이런 것들을 좀 더 발굴하고 싶고, 제가 지금까지도 여행을 하다 보니까 참 좋은 여행지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근데 알려지지 않은 것도 있을 뿐이지.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더 발굴하고 찾아가고 제 영상이나 또 책을 읽고 하시는 분들에게 그런 좋은 여행지를 찾아갈 때 어떻게 하면 좀 더 편안하게 찾아갈 수 있는지, 그리고 그곳에 가셨을 때 그곳 여행지, 그리고 트레킹을 즐긴 다음에 가볼 만한 또 여행지는 어떤 곳이 있는지, 또 맛집은 어떤 곳이 있을지, 뭐 이런 것들을 두루두루 좀 많은 분들에게 전달해 드리고 싶습니다.